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경제 활성화에 맞춰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야 할 역할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산업부는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혁신을 통해서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이트란 초대석, 오늘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혁신 성장의 핵심은 제조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산업부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최근 주력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하는 그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활력 프로젝트는 우리 현재 생산과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전북, 또 그 광주 전남 지역, 또 부산과 그 경남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4개 프로젝트를 지자체 또 중앙정부, 지방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2년까지 약 2만 6천 명의 우리 인력이 또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앞으로 10년 동안 120조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 반도체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하고 또 소재 장비 분야에 대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도 미래 신산업에 대한 도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수소 생태계를 만들어서 수소 경제를 확립해 나가고요. 또 그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로 불리는 개인용 그 자율항공기와 함께 협동 로봇, 또 물류 로봇 등 서비스 로봇에 대한 개발도 착수해서 우리의 항공 산업과 로봇 산업을 우리의 유망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 기업가 정신을 복원시키겠다 이런 말이 좀 눈에 띄던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우선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발표한 민간 신산업 일자리 프로젝트에 약 140여 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담관을 지정을 해서 기업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게 됩니다.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제도를 통해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 발휘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R&D와 또 인력 양성 제도를 개편하고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그 성장하는 성장 사다리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특히 자동차 산업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뭐 판매량도 크게 줄어들었고 한국 GM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자동차 산업을 회생시킬 방안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 업계에서 가장 원하고 있던 신규 자금, 운영 자금과 같은 단기 자금 유동성 확보에 총 3.5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중앙정부와 또 지자체 또 완성자 업체가 함께 공동으로 재원을 약 1조 원을 마련해서 공급해 갈 계획이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GM 협력업체에게 기존에 지원됐던 약 1.2조 원에 해당되는 대출의 자금 연장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자동차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해서 연말에 현재 종료될 예정인 신차 구입에 대한 개소세 감면을 내년 6개월 동안 더 연장을 하고요. 또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지원하는 개소세도 내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엔 산업부 현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 여기저기서 열수송관이 파열돼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장관께서도 최근 에너지 자원 분야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당부를 하셨고 또 대책들은 어떤 걸 마련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백석역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사고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서 담당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열수송관 사고 관련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열수송관이 약 686km에 이릅니다. 이에 대한 긴급 점검을 저희가 마치고 이에 대한 굴착 공사를 이미 16개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그 사고의 원인으로 그 지목되고 있는 용정부 덮개 지점에 대한 공사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는 열수송관 이외에 가스 배관이라든지 전력관이라든지 송유관 등 이러한 에너지 그 시설에 대한 에서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으로 해서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하고요. 또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청년의 이 사망 사고로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용균님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또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유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근본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이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를 엄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희 산업부 차원에서 근본 사고를 통해서 이미 석탄 발전소에서의 작업 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정 중인 석탄 운반 컨베이어 같은 위험한 그런 설비를 점검할 경우에는 2인 1조를 꼭 실시하게 하고요. 또 경력 6개월 미만의 어떤 신입 직원이 이 현장을 단독 순찰하지 않게 금지하는 등 모든 석탄 발전소를 대상으로 이러한 긴급 안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업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만드셨다는 뜻인데 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